안녕하세요. 튜닝기술지원팀 김동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조 및 장치 변경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장치 변경 튜닝 승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 직접 해볼 구조 및 장치 변경도 장치 변경과 비교해보면 순서나 방법 등에서는 크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 중 중요한 것이 바로 하중 계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우선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튜닝 신청 전 튜닝 업무 매뉴얼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튜닝 업무 매뉴얼은 사이버 검사소 공지사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확인해주세요. 2. 튜닝 작업은 반드시 튜닝 신청 후 승인이 되었을 때 작업하셔야 합니다. 3. 필요 서류 영업용 예비 변경 허가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또는 신고증, 긴급자동차 지정 공문 등을 미리 준비하여 첨부하셔야 합니다. 4. 튜닝 신청 시 구조장치 구분, 신청 항목 제대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5. 튜닝 작업 시 반드시 매뉴얼을 확인하고 해당 차종의 안전기준에 맞도록 작업하셔야 합니다. 이 5가지는 튜닝 신청 전이나 신청 단계에서 제대로 확인하셔서 승인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예시 2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업체가 아닌 일반인 분들도 많이 신청하시는 튜닝들입니다. 두 번째는 탑 설치입니다. 일반 포터카고 차량을 가지고 튜닝 승인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화물 차량을 튜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동용동급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듯이 동용동급 차량을 찾아주셔야 하는데요. 동용동급의 경우 이러한 튜닝을 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부분이니 영상을 시청하셔서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신청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튜닝 신청을 누르시고 팝업에 뜨는 영상은 꼭 시청하시고 튜닝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주민등록번호 혹은 법인번호,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시고 본인 인증까지 완료를 하셨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구조장치 구분은 탑이 올라가면 길이, 너비, 높이, 차량 중량이 변하게 되겠죠. 그렇기에 구조 및 장치로 선택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튜닝 항목의 경우는 물품 적재 장치, 내장탑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원 변경 탭입니다. 여기서 하중 계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 계산을 들어가 보시면 일반 차량들을 신청할 때와는 다른 화면이 처음에 보이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동용동급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동용동급을 선택하게 되면 튜닝 후의 재원은 같거나 이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러니 본인에게 필요한 재원을 선택하셔서 기준 내에 맞춰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예시는 길이 기준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적차시 축수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포트의 경우 전축 1축, 후축 1축으로 총 2축이어서 2축을 선택하고 밑을 보겠습니다. 유형을 보시겠습니다. 내장탑을 튜닝하게 되면 화물차 특수 용도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화물차 특수 용도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와 하대의 재원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하게 되면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 후의 재원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하대 재원 변경되는 경우 하대 옵셋도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최대적 재량 감소 중량의 경우 1. 용접, 비중을 적용하여 최대적 재량이 산정되는 암롤, 탱크롤이, 덤프 등. 2. 튜닝 시 탈거되는 중량이 설치되는 중량보다 커서 최대적 재량이 튜닝 전보다 증가되는 경우 최대적 재량을 맞추기 위해서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내장탑 튜닝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나머지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기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이어입니다. 포트의 경우 후축 타이어가 2개씩 총 4개가 설치되어 있기에 바퀴수를 잘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 설치, 탈거 중량 및 거리, 적차시 승차 정원 및 거리를 입력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을 입력하기 전 유의사항으로는 설치 중량과 탈거 중량의 경우 입력값에 따라 최대적 재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최대적 재량은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차량 종류에 맞는 최대적 재량 단위를 맞춰주셔야 합니다. 해당 차량은 특수용도형 소형 차량이기에 단위는 50kg입니다. 이런 경우 설치와 탈거 중량의 합이 50kg 단위로 떨어지도록 맞춰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설치 중량부터 보겠습니다. 탑을 설치하기에 탑 중량, 적재함 중량을 선택해 주시고 중량과 후축으로부터의 거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적차 시 승차 정원 및 거리는 해당 차량이 1열만 있기 때문에 1열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승차 정원의 경우 더블캡, 승차 좌석이 2개열 구조의 화물 자동차는 입력 시 중량과 후축으로부터의 거리를 나누어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더블캡의 경우는 1열, 2열 나누어서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더블캡인데도 불구하고 1열에 6명의 중량과 후축으로부터의 거리를 한 번에 기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이후 하중 계산을 누르시면 계산이 됩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확인해야 할 몇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쪽의 타이어 부하율입니다. 100%가 넘는 것이 없습니다. 다음 차량 총중량도 변화가 없습니다. 마지막 조향륜 하중 분포율도 20%가 넘기에 이상이 없습니다. 타이어 부하율과 축별 설계 허용 하중, 조향륜 하중 분포율이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승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팝업으로 안내가 되니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래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도면 부분입니다. 내장탑 도면의 경우 표준화된 도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튜닝 전 내역의 경우 원형에서 튜닝을 하는 경우에는 원형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현재 자동차의 축수를 선택하고 분류를 선택해줍니다. 이 차량은 카고 차량이었으니 일반인 화물 자동차를 선택해줍니다. 이후 아래에 적용을 눌러주시면 표준 도면이 나오게 됩니다. 저장을 누르시고 표준 도면이 없는 경우 위쪽에 파일 업로드를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제 변경 후 도면을 입력하겠습니다. 튜닝 후 내역은 튜닝 업무 매뉴얼에 나와 있듯이 내장 탑으로 적고 아래에서 탑 옵션을 선택해 주시고 조회를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표준 도면이 나오게 됩니다. 상세도, 기타 도면의 경우 내장 탑 내부의 선반이나 칸막이 등 외부 도면을 가지고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상세 도면을 함께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신청 정보 확인부터는 이전 영상인 장치 변경 신청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튜닝 승인 신청 중 구조 및 장치 변경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조 및 장치 변경의 경우 장치 변경 신청과 비교해서 비교 재현이나 하중 계산과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금까지 올려드렸던 영상과 함께 이 신청 방법 영상을 보시고 직접 신청을 해보시다 보시면 점점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튜닝기술지원팀 김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